네, 여러 사건, 사고, 법적 쟁점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포르쉐 약물 운전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고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거든요. 어떤 혐의를 발견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25일 저녁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30대 여성 A씨가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둔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 다른 이 외제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또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참 의아한 것이 이 A씨가 음주운전도 아니라 약물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도 인정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라고 진술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또 약물도 함께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엔 48시간 안에 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일 이제 오후 8시경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 아마 48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서둘러서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에서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외제차 운전자 이 40대 같은 경우에도 경상에 그치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사건이었고요. 또 다른 차량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만큼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화면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다량의 프로포폴이 그 길가에 나뒹굴었거든요. 이런 프로포폴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의사나 약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30대 여성이. 따라서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약물의 양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프로포폴 빈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의료용 관등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빈병만 12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50ml 프로포폴 10병이 들어가는 상자까지도 발견된 상황이어서 이것이 1, 2회 이렇게 단순히 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법적인 경로로 오랜 시간 동안 불법 투약을 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불법 처방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이걸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과 보관에 있어서 마약류 관리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프로포폴이 한 병 발견된 것도 아니라 주사기와 의료용 관까지 지금 발견이 됐다. 그리고 다량의 프로포폴 빈병이 함께 발견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마약류를 지금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부터 이 약물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여성 내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 마취 과정 중에 있었고 사고를 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여성이 어떠한 의료기관에 그동안 방문했는가가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급여 내용상에 아마 병원들을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프로포폴을 제공한 사람이 의료인이다라고 하면 의료인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의사인 경우에는 지금 의사 면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잊을만 하면 이런 향정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 같은데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차량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도 당연히 성립을 할 것 같고요. 이 도로교통법상의 약물 운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특가법상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약물 운전보다 훨씬 더 중한 특가법상의 지금 위험운전 치사상죄라는 것을 질 수 있는데요. 형량이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도 형량을 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영장 청구서 안에도 그런 내용이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인지 혹은 어떤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어서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마약 사건을 수사해보거나 변호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요. 마약 사건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타 범죄보다도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약이 단순히 본인을 망치는 범죄를 넘어서서 현재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음주운전, 여러 가지 사건들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이미 사실 작년부터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마약류를 처음 투약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해주고 두 번째부터는 재판대에 세운다라는 원칙을 수년 전 했지만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공판 처분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가에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이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중독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무인기 사건 보겠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4번이나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이 4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30대 대학원생이죠. 오모 씨가 이 1시간여간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우려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조사 TF 같은 경우에는 이 오모 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또 우리 군의 이 군사 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발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학원생 오 씨는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음을 주장했는데 이게 예전에 그 외환죄 수사할 때도 한창 논란이 됐던 그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그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형법상 1번 이적죄의 법문을 좀 살펴보시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이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모 씨의 주장은 북한이 과연 외국인가, 북한을 과연 적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구속여건 해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영장 실질심사 과정 중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만 역시나 특검에서는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모 씨가 주장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이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간 뒤에 촬영을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군 시설 등을 이 북한에 유출시킬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일단은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그 북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의 그 일반 이적죄 여기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사건이 더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미 공판 과정이 수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특검이 기소한 사안인 만큼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30대 오모 씨 사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든 일단은 먼저 판결이 나왔을 때 북한이 이 적국에 해당한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배후의 어떤 그 근거로 지목됐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모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만큼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오모 씨는 이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배후에 대한 수사
수사기관의 의심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이 오모 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에 동행을 했던 특전사 대위, 또 정보사, 이 장교 등 현역 군인 3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금전 거래를 한 이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이 오모 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공모 여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병기 의원 얘기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틀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제는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차남 관련 의혹을 먼저 들여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 의원 소환 직전에 또 차남을 불러서 조사한 바 있잖아요. 왜 이것부터 파고드는 걸까요? 그것부터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라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예.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오늘 조사 마치고 빠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속영장을 구성할 때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는 그 13가지 의혹을 모두 영장에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지금 소명에 자신 있는 이 소수의 사건만을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틀에 나눠서 수사를 한다 한들 13가지 의혹을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플랜을 짠 것이 첫째 날에 대해서 차남 의혹이고 오늘도 아마 굉장히 주요 한두 개 정도의 혐의 정도를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3가지 정도의 혐의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조사 순서가 그만큼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물증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순서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차남의 숭실대 편입 그리고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심지어 그 전날 차남에 대해서 조사를 선행했다라는 것은 아마 구속영장 소명에 있어서 가장 자신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집중 추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더 꼼꼼히 하겠다라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김병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털어버리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논리로 지금 의혹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설사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대에 선다 한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김병기 의원만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시점에 김병기 의원의 가족 그러니까 차남이라든지 또 부인이라든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를 들어 기소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부 인정진술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설사 녹취록이 있다 한들 혹은 압수수색 과정 중에 추가 물증이 발견된다 한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병 확보의 그 어떤 가능성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차남 의혹 관련해서 먼저 경찰이 그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혹만으로도 편입과 그 취업 특혜 이 부분의 의혹만으로도 김병기 의원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봤던 것이고요. 오늘도 이제 추가 혐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은 혐의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원금 명목 등으로 3천만 원을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더 나아가서 뇌물수수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혐의 서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명의 대상이 된 범죄 자체가 중해야 됩니다. 그 범죄 자체가 경한 범죄로는 구속영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까지 적용한다라고 하면 혐의
혐의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또 현역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라는 혐의도 충분히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진실규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이 두 가지의 의혹 등을 넣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관심을 끄는 게 대형 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경찰이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대형 금고 안에 주요 어떤 물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이 김병기 의원의 이 금고 안에 이 과거에 김 의원 측이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특정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쓰였다라고 하면 지금 2022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것이 발견된다면 김 의원 아내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당 금고의 행방이 지금 발견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가로 세로 길이 자체가 1m의 금고는 상당히 무거운 금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CCTV나 다른 물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옮길 수가 없는 물건인데 도대체 이 금고가 어디에 갔는지 아마 김병기 의원에게도 어제 그 금고의 행방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고의 행방에 대해서 경찰이 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